안녕하세요. 나정회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재규함수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잘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규함수는 재규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자기 자신을 호출하는 함수입니다. 흔히 피보나치 수를 계산하는 방법으로 예를 들어 설명하곤 합니다. 점화식은 재규함수꼴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점화식을 계산할 때 재규함수를 이용할 수 있고, 이 밖에도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를 탐색하거나 아니면 반복문으로 반복하기 힘든 작업을 수행할 때 주로 재규함수를 사용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적으로 C 언어와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울 때 배우게 되는 내용이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재규함수를 이용해 프로그램을 귀납적으로 설계하는 방법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동적 계획법과 분할 정복, 그리고 여러 트리 구조들은 재규적 그리고 귀납적 사고를 기반으로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알고리즘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재규함수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그러면 재규함수에 대한 개념적인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몇 가지 예시를 보면서 제가 말하는 귀납적 사고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시는 배열의 모든 원소들의 합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함수 f(l,r을) a,l부터 a,r까지의 합을 구하는 함수라고 정의합시다. 배열의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기 위해서는 f0,n-1을 구하면 됩니다. 모든 원소의 합을 한 번에 계산하는 것은 힘드니까 부하 직원 2명을 고용해서 배열을 절반으로 나눠서 직원들에게 합을 구하도록 시켜봅시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자면 m을 배열의 중간 지점이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직원에게 L부터 M까지 합을 구하게 하고, 두 번째 직원에게 M 플러스 1부터 R까지 합을 구하도록 하게 한 뒤에 두 직원의 결과물을 받아서 더하면 됩니다. 수식으로 나타내면 FL,R은 FL,M 플러스 FM 플러스 1, R이 됩니다. 이때 L과 R이 같다면 FL,R은 AL이 됩니다. 재기 호출 과정을 살펴봅시다. 길이가 4인 배열 1, 2, 3, 4의 합을 구하는 함수를 호출하면 이때 여기에서 길이가 2인 두 배열로 분할한 다음 합을 구한 함수를 재규적으로 호출합니다. 다시 길이가 1인 배열로 분할한 다음 재규적으로 호출하고, 길이가 1인 배열의 합은 바로 구할 수 있으므로 그 결과물을 반환합니다. 길이가 1인 배열의 합을 이용해 길이가 2인 배열의 합을 구할 수 있고,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가 원하던 값인 길이가 4인 배열의 합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재규호출 과정을 일일이 따라가면서 파악하는 것은 배열의 길이가 작을 때만 가능합니다. 만약 배열의 길이가 10만 정도로 매우 길다면 이런 방법을 이용해 알고리즘이 잘 작동하는지 판단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알고리즘 문제에서는 데이터가 10만 또는 100만 개씩 들어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재규호출 과정을 따라가지 않고도 알고리즘을 파악하는 방법을 알아내야 합니다. 재규호출 과정을 파악하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재규호출의 결과가 항상 올바르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예로 들어보면 FL,R에서 배열을 절반으로 나눠서 부하 직원 2명에게 나눠줬는데, 부하 직원이 구한 결과가 항상 올바르다고 믿고 FL,R에서는 두 결과를 더한 값만 잘 반환하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여기에서 믿는다는 것을 조금 더 고급지게 말한 것이 바로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수학적 귀납법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재규호출 과정을 살펴봅시다. 1, 2, 3, 4로 구성된 배열을 반으로 잘라서 부하 직원 2명에게 넘겨줍니다. 부하 직원 2명이 올바른 결과, 즉 3과 7을 잘 넘겨줄 것이라 믿고 F0,3에서는 3과 7을 더한 10만 잘 반환하면 됩니다. 두 번째 예시는 합병 정렬 알고리즘 또는 머지소트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져 있는 정렬 알고리즘입니다. FL,R을 배열의 L번째 원소부터 R번째 원소까지를 정렬된 상태로 만드는 함수라고 정의합시다. L과 R이 같으면 원소가 하나밖에 없는 이미 정렬된 상태입니다. 이 알고리즘은 앞에서 본 예시와 비슷하게 배열을 절반으로 분할해서 부하 직원 2명에게 맡긴 다음 정렬된 배열 2개를 정렬된 1개의 배열로 잘 합치면 됩니다. 3, 2, 1, 4로 구성된 길이가 4인 배열을 정렬하는 과정을 살펴봅시다. 먼저 길이가 2인 2개의 배열로 분할하고 다시 각각 2개의 배열로 분할합니다. 원소가 1개인 배열은 정렬된 배열이므로 더 이상 재기호출을 하지 않습니다. 3과 2를 정렬된 배열로 합치면 2, 3이 되고 1과 4를 정렬된 배열로 합치면 1, 4가 됩니다. 다시 정렬된 두 배열 2, 3과 1, 4를 정렬된 1개의 배열로 합치면 1, 2, 3, 4가 됩니다. 합병 정렬에 대한 자세한 방법은 IOI 코리아 유튜브 채널에 있는 분할 정복의 기초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 재기호출은 자신과 동일한 일을 하는 부하 직원에게 작업을 요청하고 그 결과물을 돌려받는 과정입니다. 이때 우리는 부하 직원의 결과물이 항상 올바르다고 믿고 부하 직원들의 결과물을 잘 합쳐서 원하는 값을 구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렇게 부하 직원의 결과물이 올바르다고 믿는 것을 우리는 수학적 귀납법이라고 부릅니다. 재기함수를 설계할 때 주의해야 하는 점에 대해 알아봅시다. 먼저 재기호출을 더 이상 하지 않는 종료 조건이 존재해야 합니다. 종료 조건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재기호출을 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종료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면서 알게 되는 내용이지만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또한 어떤 입력이 주어지더라도 항상 종료 조건에 도달해야 합니다. 따라서 재기호출 과정은 종료 조건에 가까워지는 방향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앞에서 본 두 가지 예시는 항상 R이 L보다 크거나 같았고 L과 R이 같을 때가 종료 조건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때는 R-L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재기호출을 진행했습니다. 세 번째 예시는 n과 m이 주어지면 1부터 n까지의 자연수 중 중복 없이 m개를 고른 수열을 모두 출력하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를 펜과 종이를 이용해 직접 해결할 때는 주로 수형도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n이 3, m이 2인 경우에는 이렇게 수형도를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재교함수를 이용해 수열을 모두 구하는 것도 비슷합니다. 수형도, 즉 트리의 각 정점을 차례대로 방문하는 방식으로 재교함수를 설계합니다. 재교함수의 인자는 현재 위치에 있는 수형도상의 정점을 잘 특정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어떤 수를 배열에 추가했는지 알고 있다면 정점을 특정할 수 있으니 함수의 인자로 지금까지 선택한 수의 개수와 그 배열을 남겨줍시다. 만약 선택한 수의 개수가 m개라면 m개의 수를 모두 선택한 것이므로 배열을 출력하고 종료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즉 종료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만든 배열에 포함되지 않은 수를 하나 선택해서 추가한 다음 재교출을 하면 됩니다. 코드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만약 추수가 m이라면 배열을 출력하고 종료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1부터 n까지의 수를 차례대로 보면서 각각의 수가 배열에 포함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만약 배열에 포함된 수가 아니라면 배열의 맨 뒤에 수를 넣은 뒤 재기호출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코딩하면 원하는 순열도를 모두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효율적인 부분이 몇 개 있기 때문에 몇 단계에 거쳐서 최적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exist 변수를 매번 계산하는 것은 비효율적입니다. use라는 배열을 하나 더 만들어서 어떤 수를 사용했다면 use 배열의 원소를 1, 사용하지 않았다면 0으로 설정합시다. 그러면 exist 변수를 직접 계산하는 대신 use 배열을 참조하는 것으로 수의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기호출이 종료되었을 때 use 배열의 원소를 1로 바꾼 것을 다시 0으로 돌려놓아야 한다는 것에 주의해야 합니다. 잘 생각해보면 함수의 인자로 n, m, choose, 배열, 그리고 use 배열을 모두 넘겨줄 필요는 없습니다. n과 m은 변하지 않는 값이고 C 언어의 관점에서 본다면 두 배열을 넘겨주는 것도 사실은 포인터를 넘겨주는 것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값입니다. 항상 동일한 값을 전역 변수로 뺄 수 있고 이렇게 하면은 함수의 인자는 하나만 남게 됩니다. 따라서 더욱 간결한 코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문제를 봅시다. 1부터 n까지의 자연수 중 중복 없이 m개를 뽑아야 하는 것은 똑같은데 m개의 수를 오름차순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문제가 비슷한 만큼 이 문제도 앞에서 본 것과 비슷한 코드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름차순으로 선택해야 하므로 현재 배열의 맨 뒤에 있는 수보다 큰 수만 추가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추가한 수보다 큰 수만 고려하기 때문에 유지 배열이 없다는 점에 주목해주세요. 다음 문제는 재기함수를 설명할 때 자주 등장하는 하노이 탑 문제입니다. 3개의 기둥과 크기가 다른 서로 다른 n개의 원판이 있습니다. 원판 위에는 자신보다 작은 원판만 올라갈 수 있을 때 원판을 최소한으로 이동해서 첫 번째 기둥에 있는 모든 원판을 세 번째 기둥으로 옮기는 문제입니다. 이 그림을 예로 들어보면 빨간색 원판을 먼저 옮기고 그 다음 주황색, 빨간색, 노란색, 빨간색, 주황색, 빨간색 이런 식으로 옮기면은 원판의 크기 조건을 위배하지 않고 첫 번째 기둥에 있는 모든 원판을 세 번째 기둥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는 최소 횟수라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최소 횟수를 얻는 전략에 대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첫 번째 기둥에 있는 n개의 원판을 세 번째 기둥으로 옮겨야 하고 큰 원판이 작은 원판 위에 올라갈 수 없으므로 가장 큰 원소부터 차례대로 옮겨야 합니다.
따라서 첫 번째 기둥의 맨 밑에 있는 가장 큰 원판을 꺼내는 방법을 알아내야 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위에 있는 n-1개의 원판을 최소 횟수로 두 번째 기둥으로 옮긴 다음 가장 큰 원판을 세 번째 기둥으로 옮기면 됩니다. 우리는 이 과정에서 재규적인 구조를 찾을 수 있습니다. n개의 기둥을 첫 번째 기둥에서 세 번째 기둥으로 횟수로 옮기는 작업은 n-1개를 첫 번째 기둥에서 두 번째 기둥으로 옮기는 최소 횟수를 구한 다음 n번째 원판을 첫 번째 기둥에서 세 번째 기둥으로 옮긴 뒤 n-1개의 원판을 두 번째 기둥에서 세 번째 기둥으로 옮기면 됩니다. n-1개의 원판을 옮기는 것은 동일하게 재기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fnabc를 n개의 원판을 a번째 기둥에서 c번째 기둥으로 옮기는 과정을 구하는 함수라고 정의합시다. n-1개의 원판을 a에서 b로 옮기는 것은 fn-1 a, c, b n번째 원판 한 개를 a에서 c로 옮기는 것은 f1 a, b, c n-1개의 원판을 b에서 c로 옮기는 것은 fn-1 b, a, c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n이 1일 때는 원판 하나만 옮기면 되므로 원판을 a에서 c로 옮긴 뒤 종료하면 됩니다. 이동 횟수는 점화식을 이용해 계산할 수 있습니다. n개의 원판을 이동하는 데 필요한 최소 횟수를 tn이라고 정의하면 t1은 1이고 n이 1보다 클 때 tn은 2 곱하기 tn-1 플러스 1입니다. 따라서 tn은 2n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총 5개의 문제를 통해 재기함수의 활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재기함수는 한 줄씩 차례대로 실행되는 반복문과 다르게 실행 순서와 과정을 파악하기가 비교적 어렵기 때문에 익숙해지는 데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습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재기함수의 활용 방법에 대해 감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